네, 안녕하세요. 지니플러스입니다. 주린이도 알기 쉬운 DNF 주가 전망 및 재무제표 분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항상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린이 시절에 이 회사는 무슨 회사지?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서 뭐 하는 회사라는 거야?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기 위한 영상이며 가벼운 마음으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DNF는 2021년 10월 10일 기준으로 23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으며 시가총액은 2300억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52주 최고가는 31,750원이었고 배당 수익률도 0.98%를 주는 회사입니다. DNF는 코스닥의 화학으로 상장이 되어 있으며 섹터는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투자 주요 지표는 12월 결산 기준이니 작년 기준으로 보여집니다. 한번 참고로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 개요 같은 경우도 같이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익명가는 500원입니다. 그리고 거래량이랑 거래대금 같은 경우는 12만 주 정도 되고 24억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발행 주식 수 같은 경우는 1150만 주 정도 되고요. 73.28%가 유동 비율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 같은 경우는 6.84%가 됩니다. 그리고 주요 주주는 개인의 7인이 19.71%를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가 7%를 가지고 있습니다. DNF 같은 경우는 전구체를 만드는 회사인데 다양한 전구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거는 DPT 전구체, 커패시터용 하이케이 전구체 등이 있고요. 내용도 한번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도 같이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NF 동사 홈페이지에서 가지고 온 자료입니다. 해당 그림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와 웨이퍼 공정에 사용되는 DPT, P램 등에 대해 개발하여 납품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전구체를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곳에 납품을 하고 있다. 그 중에 삼성전자는 DNF 주식도 가지고 있다 정도로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제품전 적용처도 D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지출 현황에 대해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한 10% 정도의 매출액의 연구개발비로 투자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네요. 주요 제품 매출 구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가 있고요. 그리고 강통신 소자가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21년도 6월 반기 기준으로 74.33%고요. 강통신 소자 같은 경우는 25.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1년도 3분기 제품군별 매출액 및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군은 반도체와 광통신 소자 및 재료가 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68%, 광통신 소자 및 재료 같은 경우는 30.6%로 매출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용도에 대해서는 요약을 잘 해놨으니까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년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합계를 보도록 할 건데 19년도보다 20년도가 거의 2배가량 는 것 같고요. 그리고 20년도보다 21년도가 4분기까지 총 매출 실적이 나오면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내수 비율은 비슷할 것 같으나 수출 비율이 19년도보다 20년도가 많이 증가를 하였고요. 그리고 20년도와 21년도 비슷하긴 하나 21년도도 수출 비율이 많이 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거는 투자에 되게 고무적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관련 공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이 200억 투자한 DNF, 전구체 등 반도체 소재 국산화 이렇게 제목을 뽑았는데요. 삼성이 아까 7% 정도 DNF의 주식을 가지고 있죠. 전구체와 반도체 소재 국산화를 위해 삼성이 DNF를 컨택을 하여서 많은 투자를 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조금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든 소재의 국산화를 위해 우리나라 그리고 삼성이 많은 투자를 더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는 공시인 것 같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이버에서 제공하고 있는 재무제표를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펙스나 FCF 같은 경우는 생소할 수도 있으니 교과서적인 개념을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참고로 같이 봐주시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좀 더 상승을 할 것 같고 영업이익은 비슷하다고 전망을 하고 있네요.
단기 수익은 오히려 작년이 좀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자산과 부채와 자본을 볼 건데 부채보다 자본이 매우 높은 회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 그리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 등 현금 흐름에 대해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영업활동은 플러스, 투자는 많이 하고 있네요. 마이너스, 재무활동도 마이너스입니다. 간단하게 보시면은 영업 매출액은 늘었는데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준 거는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더 낮은 거를 볼 수 있죠. 그리고 카펙스 같은 경우는 올해 많이 증가를 하였고요. 그리고 FCF 같은 경우는 올해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습니다. 위의 개념이랑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분기 분기보고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산을 보도록 할 건데 매년 자산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에서 유동자산보다는 비유동자산이 높은 회사로 보여지네요. 유동자산 중에서는 저는 재고자산을 꼭 보는 편인데 아쉽게도 재고자산은 매년 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비유동자산 중에는 유형자산이 가장 매우 높은 회사로 보여지고요. 유형자산 자체도 조금씩 증가는 하고 있는 회사로 보여지네요. 그리고 부채와 자본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총계와 자본 총계를 먼저 보도록 할 건데 부채는 470억 정도 있고 자본은 1,400억 정도 있는 회사입니다. 당연한 거겠지만 빚보다 돈이 많으면 당연히 좋은 거겠죠. 그렇게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부채 같은 경우는 비유동 부채보다는 유동 부채가 전부인 회사로 보여지고 자본 같은 경우도 이제 자본금은 이 정도 있는데 뭐 잉여금 같은 경우는 계속 늘고 있는 회사라고 보여지네요. 매출액에 대해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3분기와 비교를 해볼 거고 매출액 자체는 작년보다 더 높습니다. 매출 총이익 자체도 작년이랑 비슷하긴 하나 올해가 좀 더 높은 거를 볼 수 있습니다. 항상 매출 원가 때문이니 같이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이 좀 더 높은 거를 알 수 있고 그리고 단기순이익 같은 경우도 작년이 조금 더 높아 보이네요. 그리고 총 포괄손익도 작년이 더 높습니다. 같이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매출 원가 때문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도 작년보다 올해 더 증가한 걸로 보여지네요. 같이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은 더 많이 늘었으나 원가랑 그리고 관리비, 판매비가 올해 더 많았다. 뭐 이렇게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금 흐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 투자, 재무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작년이랑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업활동 현금 흐름 같은 경우는 작년이 높았다. 그리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 같은 경우는 올해가 더 마이너스고 작년은 플러스였네요. 그리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 같은 경우는 작년은 마이너스였으나 올해는 플러스였습니다. 그중 영업활동 현금 흐름 같은 경우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때문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 같은 경우는 다른 기업의 지분 상품이나 채무 상품 취득에 따른 기타 현금 유출 이거랑 유입 이거 두 개 때문인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 같은 경우는 (7년치) 재무제표를 요약된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출액 같은 경우는 19년도를 제외하고는 꾸준하게 상승을 전망하고 있고 YOY 같은 경우도 이때를 제외하고는 꾸준하게 25%대를 유지하면서 상승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21년도 이후에는 영업이익도 증가를 하고 당기순이익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늘어서 EPS, BPS도 같이 성장을 할 것 같고요. PER 같은 경우도 같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PBR도 떨어지고 ROE는 높아지고 EV, EBITDA 같은 경우도 같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매년 성장을 할 걸로 보여지네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참고용입니다.
투자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개인 투자 공부하면서 내용 정리된 거를 공유 드리는 거니까 투자하실 때 편안하게, 간편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 기업 분석 요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고려하여 영상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